이건 나도 그랬거든. 어떻게 해서든 1억을 모으는 걸 진입을 해야 돼. 얘가 5년 동안 1억 모았지. 얘가 자산소득을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5년이고 5년인데 얘는 2억짜리가 6억 2천이 돼버린 기염을 토한 거지. 그래서 내가 빨리 1억을 진입하라고 말하는 거야. 그리고 더 대박은 뭔지 알아? 아니었어. 대표님,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. 제 목표가 30억 모으고 은퇴하는 거거든요. 오, 좋은 고민이네. 솔직히 좀 막막해요. 당연히 너가 지금 뭐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저 앞에 산 꼭대기에 있는 것만 쳐다보니까 막막하지 않겠어? 천리길도 뭐라고? 한 걸음부터 지금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야. 일단 20억, 30억도 좋지만 너한테 내가 1억을 먼저 5년 안에 모으라고 너한테 그 얘기 내가 해주고 싶었어. 아니, 목표가 30억인데 1억 모은다고 뭘 한다는 거예요? 연변치랑. 그러니까 네가 아가리 파이터밖에 안 되는 거요. 형이 오늘 진짜로 찐 이야기를 내가 그럼 해줘도 될까? 아는 동생이 나를 찾아왔었거든. 작년에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온 거야. 얘가 30억을 번 거야. 이제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오면 다 뜯어보거든. 너무 재밌는 거야. 뜯어보니까 이 친구가 뭘 하겠냐면 저는 초반에 1억을 모으는 게 제가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. 1억을 모으는 게 그렇게까지 큰 거예요? 엄청 중요한 얘기야. 이건 나도 그랬거든. 어떻게 해서든 1억을 모으는 걸 진입을 해야 돼. 그 전에 인생을 바뀌는 또 하나 방법이 있어. 오늘 노하우 2개 푸시는 거예요? 그것은 이건 더 쉬워. 빨리 구독을 누르면 돼. 징하시네요. 이 엄청난 100억짜리 이야기를 구독도 안 누르고 보는 게 더 징한 거 아니냐? 그러면 안 되지. 그래야 내가 힘나지. 자, 이 동생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? 내가 이렇게 잘라줄게. 1막, 2막, 3막, 4막으로. 기승전도의 소설이에요? 근데 이 애가 소설이야. 너무 재밌어. 2010년부터 이야기를 내가 해줄게. 이 동생이 직장이냐. 당시에 월급이 얘가 200만 원 정도였어. 그리고 얘가 알바를 투잡을 떼갖고 월 50만 원씩 번 거야. 그래서 250 정도 벌잖아. 자기도 이제 기본적인 생계라든지 써야 되잖아. 한 7, 80만 원 빼고 한 170 정도 꼬박꼬박 저축을 한 거야. 그래서 5년 동안 1억 정도 모았어. 1억 정도. 버는 거에 70%를 저축한 거예요? 맞아. 대단한 거지. 나도 옛날에 그 힘든 시기에 노동했을 때 50%만 저축하다가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80%까지 저축을 했거든. 안 먹고 안 쓰는 거야.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?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 영상 꺼.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. 그래서 2015년까지 이제 1억을 모았어. 이 다음부터가 더 재미씨야. 자, 본격적으로 이제 이막 가볼까?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으고, 물론 이 중간에 사이사이 계속 돈 공부를 했다. 그래서 이 친구도 돈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다 보니까 돈이 모이다 보면 재테크에 관심이 갖게 돼. 그래서 당시에 2016년부터 얘가 서울의 강북에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어. 1억 원으로 가능해요? 당연히 가능하지. 그 당시에는 갭 투자가 유행했으니까. 3억짜리 아파트니까 2억에 전세 끼고 1억 자기 돈 투입한 거야.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가, 서울 아파트가 3억밖에 안 됐어요. 그때 당시에 강남은 막 15억씩 막 그러고 그랬겠지. 그때 갭 투자하고 아파트 하면서 2017년부터 아파트가 이제 상승기가 왔었거든. 그러면서 3억 샀던 아파트가 7억짜리가 된 거야. 와, 2배 이상 올라가네, 가치가. 난 이럴 때 너무 희열이 느껴지지. 내가 스스로 돈 공부하고 그 결과가 맞았잖아. 너무너무 기분 좋지. 자, 이막의 결론 이야기해볼까?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아파트가 3억짜리가 7억이 됐단 말이야.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억 있잖아. 이 친구는 순자산이 1억에서 이제 5억이 돼버린 거야. 1억 투자로 4억이 더 불어난 거지. 근데 이거는 재테크고, 그리고 또 5년 동안 이 친구는 일을 했다고. 그 친구 월급이 이제 200에서 300으로 올랐고 투잡을 계속했어. 힘들어도 100만 원을 계속 벌었던 거지. 400만 원 이제 5년 동안 벌었던 거지. 근데 얘도 이제 여기서 50%만 저축을 했어. 뭐 중간에 뭐 사고도 생기고 뭐 일이 있었더라고. 그랬더니 1억 2천 정도 모아진 거야. 그러니까 순자사가 5억에서 1억 2천 플러스 하니까 6억 2천이 된 거지. 정리됐지? 이거 10년 동안 자산이 6억 2천이 확 늘은 거네요. 그러니까. 그때 당시 37이야. 37인데 6억 2천 나쁘지 않아. 여기서 형이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. 이마까지 인사이트가 뭐냐면 얘가 5년 동안 1억 모았지. 맨 처음에 그쵸? 그 노동소득이었지. 그러면 얘가 또 5년 동안 하면 원래대로 하면 2억 모아야 되는 거 맞아. 근데 얘는 여기서 자산 소득이 본 거야. 그러면서 얘가 제대로 진짜 스노볼 했거든. 그러니까 난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도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고생 끝에 나가 안 오고 골병만 온다. 얘가 자산 소득을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5년이고 5년인데 얘는 2억짜리가 6억 2천이 돼버린 기염을 토한 거지. 1억을 모으는 게 이렇게까지 큰 거구나.
맞아. 그 종잣돈 토대, 이 토대를 만들어 준 거야. 그래서 내가 빨리 1억을 진입하라고 말하는 거야. 더 대박은 산막이 이씨야.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활약상이야. 이 사람이 이제 아파트에서 재미를 받고 또 돈 공부를 이번엔 주식으로 번졌어. 이제 주식을 제대로 공부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야. 그 마음을 먹은 게 이제 어떻게 먹었냐. 이 사람이 결국은 아파트가 7억이 올랐잖아. 그걸로 담보대출을 받았어. 1억 5천 받았어.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이 내가 1억 2천 모았다겠지. 1억 5천 더하기 1억 2천이니까 2억 7천 정도를 가지고 당시에 4차 산업혁명 주식이라든지 ETF라든지 S&P 500 같은 거 있지. 중위험 중수익 정도 투자를 한 거야. 와 근데 대단한 게 빚내서 투자하는 거 좀 위험하다 하잖아요. 근데 나는 투자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고 생각해. 내가 원금을 잃을 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제 채권이라든지 리스크 적은 거를 해야겠지만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수반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. 결국 이 친구도 내가 손실은 볼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.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 거지. 그리고 이 동생이 또 근로소득이 있었을 거 아니야. 네. 그것도 주식으로 계속 이제 넣었던 거지. 아 적을 말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. 결국 그랬더니 4년 동안 여기서 7억이 모인 거야. 우와 2억 7천이 7억이 된 거예요. 너무 좋지. 자, 이제 산막 정리해야 돼. 아파트 7억이랬지. 그래서 또 올라서 8억이 됐어. 몇 년 지났으니까. 그럼 8억이었고 이 친구 보증금 아까 2억 있었잖아. 그럼 6억이야. 6억에서 아까 주담대 받았잖아. 그러니까 4.5억 있었어. 4.5억에서 아까 산막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잖아. 합치면 11억 5천. 얘는 순자산 11억 5천이 된 거야. 재밌지? 1억 모은 지 9년 만에 11억이 된 거예요. 너무 좋잖아. 대박이지. 재밌어. 근데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, 내 주위에는.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돈 공부를 시켜주는 거야. 자, 마지막 이제 사막이야. 이제 이 동생이 이때부터 이제 그 상업용 건물주가 돼야겠다. 왜냐, 이제 아파트들은 이제 규제들이 심해질 거다, 힘들 거다. 그러면서 상업용 건물은 규제가 없으니까 상업용 건물을 투자를 해야겠다. 공부하다가 이제 강호동을 본 거지. 어서 보시면 영상에서 보고 이제 나는 강연장에서 걔를 봤었거든. 내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. 그러다가 얘가 마인드가 괜찮아서 얘는 건물주가 될 수 있겠더라고. 자, 그래서 강북에 내가 건물을 사줬어. 근데 얘가 이제 한 7억 정도 돈이 있으니까 7억 정도 이제 마련해서 25억짜리 건물을 사준 거지. 그래서 자기 형님이 이제 식당을 하니까 요거 레버리지를 써서 형님이 이제 식당을 넣고 서로 이제 뭐 이익 쉐어하고 뭐 이제 그러기로 했겠지. 그래서 건물주를 만들어줬지. 결국 그 건물이 지금 벌써 또 한 2억 올랐어. 그래서 뭐 27억 정도 되지, 그 건물.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친구는 건물 공부며 주식 공부, 코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고. 왜냐면 이제 본인이 직장도 그만뒀고 얽매이지 않으니까. 너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한 줄 알아? 당연히 돈 많으면 좋으니까 아닌가요? 막연하게 하지 마. 시간을 사기 위함이었어. 부자들은 시간을 너무 잘 갖고 놀아. 우리같이 9 to 6 안 해도 되고 하기 싫은 장사 안 해도 되고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 달라져. 맨날 처박혀갖고 장사하고 직장에 박혀있는 그 현대판 노예잖아. 노예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지. 저 노예해야 되겠는데. 내가 정의한 게 아니라 책에서 얘기하잖아. 그러니까 누구는 24시간을 쓰는데 부자가 시간을 산 사람들은 진짜 하루에 30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아. 동생분은 지금 현재 총 자산이 어떻게 돼요? 자산은 뭐 건물이 한 2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그대로 갖고 있어. 지금은 좀 떨어져서 한 7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. 27억에 7억이잖아. 34억이잖아. 그리고 현금으로 한 2억 정도 또 갖고 있대. 36억이야. 대박이지. 그리고 더 대박은 뭔지 알아? 엄청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아니었어. 요 정도는 해볼 만해.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지금 알려주는 거야. 어때? 이 이야기 재밌지 않냐? 그러니까 진짜 리얼하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일단 시드가 모으는 게 너무 중요해. 1억까지가. 이 사람이 만약에 당시에 5천만 원 종잣돈을 했잖아. 자산 플레이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안 왔다고. 왜냐면 만약에 주식에서 네가 만약에 한 50% 수익을 봤다 하자. 그럼 1,000만 원에 50% 수익은 얼마야? 500이지. 그럼 1억에 50% 수익 얼마야? 5천. 그래, 완전 달라.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그 용돈벌이밖에 못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야. 시드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돼. 근데 나는 요즘 MZ들이라든지 뭐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야. 돈 벌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로 난 생각해. 왜냐하면 내가 돈 모았을 때 최저시급이 1,300원이었어. 1,500원. 근데 지금 어마어마 10배잖아 거의.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마음을 먹으라는 게 제일 힘든 거라 했잖아. 마음을 안 먹어야 언젠가 깨달음을 얻고 빨리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. 계기를 확 잡았으면 좋겠어. 나도 건물주가 된 계기가 건물주가 졸라 나한테 갑질하고 성질나고 내가 그 계기를 만들었잖아.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결국 1억이라고 내가 꼭 픽스를 하잖아. 그것은 마치
마치 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내가 자산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비싼 티켓인 것 같아. 결국 노동소득, 사업소득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걸 내가 알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. 모든 부자 경제 차이 누린 사람은 거의 다 1% 빼고는 거의 다 자산 소득을 그걸 눈 감고 그걸 외면해서 돈 번다? 거짓말이야. 네 주위에 찾아봐. 장사로 해갖고 직장인 하고 부자 된 사람 몇 명이나 있냐고. 없잖아. 나 없다니까 나도.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1억을 벌었던 거 여기까지 왔던 걸 운이 좋았다. 늘 그렇게 비난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냐고. 골든벨 달릴 것 같긴 하네요. 진짜. 하지 마. 오히려 긍정적인 것도 생각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야, 나는. 그래서 나는 적어도 다른 데는 다 모르겠어. 근데 너나 사랑하는 나의 시청자분들은 부정적이고 아가리 파이트 안 했으면 좋겠어. 성공은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.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에 운이 들어가 있어. 근데 나도 그게 다는 아니라고는 생각해. 하지만 운은 실력, 노력에서 분명히 수반돼서 오는 거거든. 그래서 운빨이라고 그렇게 해서 눈 감고 그건 남 얘기라 생각하고 치부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1억을 모아보지? 뭐 7년이 됐든 8년이 됐든 그 뚜렷한 계획과 목표부터 잡아보면 어떨까?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. 그래서 일단 1억을 모아봐라. 진짜로 찬란한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. 인생 좀 멋있게 살자 한 번밖에 없는데